PD 될 줄 알았으면 그거 좀 했었을 텐데 예, 몰랐어요. 네네. 나중에 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거 받아보니까 저는 전공이 전자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긴 한데 PD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깊이 있는 기본적인 거가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영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잘 할까. 그래서 이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오랫동안 했고요. 디자인을 잘하고 예쁘게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메시지 전달력이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이 만났을 때에 이제 예쁘기도 하고 메시지 전달도 잘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시지 전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쁜 게 같이 어우러지면은 정말로 멋있는 게 되죠. 그거의 종합 매술이 이제 CF입니다. CF. 방송 CF부는 이쁘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게끔 하는 예, CF의 그 예술의 경지가 있고요. 아니면 영화에 대한 예술의 경지. 예, 잘하는 쪽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보니까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미술도 계시고 각자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 그런 기회들을 한번 후반부에 가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삼고 또 후반부에는 아마 진짜 전문가들이 또 오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가 특강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오늘은 포토샵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툴과 포토샵에 대한 강의를 예, 오늘 할 텐데요. 포토샵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픽 툴과 포토샵에 대한 것만 사실은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학기 강의를 할 정도로 예, 내용이 많은 거라서요. 근데 영상을 작업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아는 게 중요한데 포토샵의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작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념과 영상 작업에 필요한 주요 몇 가지 기능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근데 포토샵을 잘 다루면 아주 유리하죠. 예, 포토샵을 잘 다루면 아주 유리한데요. 잘 못 다루시더라도 영상 작업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잘 다루면 아주 유리합니다. 포토샵을 모르시면 영상 편집 툴을 하는 데에 지장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어도비에서 나온 이 포토샵이 모든 이 그래픽과 관련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혀져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알고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하면 프리미어를 배우시는데도 아주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툴들을 다루고 배울 때에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컴퓨터의 기본적인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계속 그래픽과 영상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해를 하시면 되고 포토샵 책을 사시면 두껍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것만 돼요.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부분만 따로 설명하려면 또 다른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토샵 책에는 대부분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과 포토샵의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기능을 설명하다 보면은 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요. 책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과 개념 설명하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교재가 제가 본 포토샵 교재 중에서 아주 쉬운 교재입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따라 하시면 되고 제가 나눠드린 또 다른 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정리한 것들이니까 그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걸 제가 또 알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란 거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픽 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래픽 툴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나눠드린 거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 툴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들 많이 있습니다. 윈도우를 처음에 쓰시다 보면은 그림판이라고 해서 가장 쉽게 접하는 그림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상업적으로 나온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3D까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픽 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뭐 플래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포토샵은 현재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토샵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포토샵이랑 가장 연동이 잘 되고 가장 좋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우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그래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모든 사진과 관련된 것들은 비트맵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고 일러스트레이트라고도 많이 하고 그런 만화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거 나오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벡터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컴퓨터나 모든 그게서 이제 영상을 표현할 때 TV 모니터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표현할 때 이렇게 점들에 모여서 점이 하나가 있으면 점이고요. 점이 이어서 계속 있으면 이게 선이 됩니다. 그다음 이 점과 선이 계속 모여서 면을 만들면 이게 그림이 되죠. 거기에 색깔이 들어가면 사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실 텐데요. 모든 컴퓨터나 그것들은 요렇게 컴퓨터와 TV 모니터는 요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옛날 TV 방식을 이제 SD라고 하는데 SD 때는 720개의 점과 480개의 점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720개의 점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480개의 점으로 한 화면을 구성했었어요. 근데 HD는 1920개의 점과 1080, 1080개의 점으로 그러니까 옛날 TV를 이제 SD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요만했다면 HD는 한 이만하게 되는 거죠. 이게 HD 사이즈가 되는 거죠. 훨씬 크죠, 이미지 하나가. HD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진 한 장일 경우에 한 프레임에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용량도 많고 SD는 작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거죠. 그래서 TV 사이즈는 똑같아요. 뭐 요즘 40인치 사이즈의 SD 화면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40인치 사이즈의 HD가 나오는 거랑 화질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거는 이 점과 점으로 인해서 화면이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이 점 하나하나마다 정보가 담기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정보가 담기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이제 용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트맵 방식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하고요. 비트, 바이트 이런 거 컴퓨터 하다 보면은 처음에 옛날에 어릴 적에 배웠잖아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거 뭐 그래서 그냥 비트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전체의 값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 이거를 이제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고 모든 영상은 이걸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비트맵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벡터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벡터 방식은 비트맵 방식이 점 하나하나마다 다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컴퓨터적으로 계산을 하게끔 만든 게 벡터 방식인데 벡터 방식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의 그림이 여기 꼭지점하고 여기 꼭지점하고 여기 점 세 개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으니까 삼각형이네. 컴퓨터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요 점 세 가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용량이 엄청 작아지는 거죠. 원래 비트맵 방식은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 점 다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아주 커집니다. 비트맵 방식은. 벡터 방식은 여기만 가지면 돼요. 만약에 사각형이면 여기를 가지는 거죠. 컴퓨터에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차이인데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영상에서는 모두가 다 비트맵 방식의 사진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 비트맵 방식이 있고 벡터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의 큰 차이는 뭐냐 하고 하면은 비트맵 방식은 모든 점으로 면이란 그림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정교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찍는 실제적인 모습을 찍으면 정교하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벡터 방식은 요즘 좋아져서 정교한 것도 할 수 있지만 벡터 방식은 일반적으로 정교한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면 되죠. 제가 컴퓨터에서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자동차 요런 게 이제 비트맵 방식인데요. 정교한 사진 그림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요런 형식의 그림들을 많이 보실 텐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런 그림을 보통 이제 그냥 벡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예. 복잡할 수 있는데. 예. 그리고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용량의 차이도 있지만 이 벡터 방식은 확대를 해도 화면이 깨지지가 않는데요. 비트맵 방식, 사진으로 만든 거, 모든 영상과 사진들은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네, 확대를 하면 깨집니다. 왜냐하면 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점이기 때문에 그 한 점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점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은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포토샵이고요. 포토샵에서 이런 사진을 하나 제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 볼게요. 확대를 하면 예, 이렇게 점으로 보이시죠? 예, 이 점들이 모여서 사진을 이루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거고요. 예, 수많은 점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예, 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트맵 방식의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이즈로 보면은 뭐 점인지 잘 구분이 안 가지만 그리고 벡터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벡터 방식인데요. 단순하죠. 보통 로고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예. 확대를 해도 예, 깨지지가 않아요. 네. 지금 막 4800배까지 확대를 했는데 깨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의 차이입니다.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두 가지가 있고 예 예. 그리고 비트맵하고 비트하고 이게 할 때 어떤 걸로 만들었을 때 이런 파일이 나오나요? 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예, 두 가지가 종류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비트맵 방식은 주로 이제 정교한 사진 같은 거, 벡터 방식은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왜 두 가지를 나눠 놨냐면 이제 용량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과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 비트맵 방식의 사진과 영상 쪽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영상이나 사진들은 확대하면 깨진다. 예, 확대하면 깨진다는 거. 예, 그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비트맵 방식의 그래픽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비트맵 방식의 그래픽 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포토샵을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포토샵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이제 이런 비트맵 방식의 파일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토샵 말고 어도비에서 나온 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쓰시면 이거는 이제 벡터 방식 파일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면 이제 벡터 방식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포토샵으로 만들면 비트맵 방식의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놨어요. 어도비사에서. 예. 포토샵은 그래서 주로 손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불러와가지고 사진을 여러 가지 이제 수정한다거나 이미지 보정하는 역할들을 많은 기능들을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림 그리는 거를 좀 많이 하게끔 이제 초창기 때 그렇게 이제 개발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둘 다 많이 쓰고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고를 만든다거나 디자인할 때 로고 디자인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주로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확대해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판사에 가서 출판 쪽을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영상이나 사진 편집은 이제 포토샵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알면 좋지만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상 작업할 때는 예, 알면 좋은데 모르셔도 앞으로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일러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뭐뭐뭐.ai라는 예, 파일이 예, 파일 .ai라는 파일로 떨어지면 이건 일러스트레이트 파일이고요. 포토샵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PSD라고 해서 포토샵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걸 뭐 나중에 뭐 내가 작업하면 제가 많이 하는 JPG도 있고 뭐 GIF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많아요. 예, 이쪽은 많아요. 이쪽은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데 포토샵으로 기본적으로 하면 이 PSD 파일이 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로는 기본적으로 하면은 이 AI라는 예, 파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AI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쓰는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레이트 파일이구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PSD나 JPG나 뭐 이렇게 있으면 예. 물론 이쪽에서 양쪽 걸 다 불러올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있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거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집사님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제가 예, 따로 또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고 예, 포토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서 이제 이런 교재들이 있는데 이 교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건데요. 워낙 쉬워서 예,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예제 파일이라고 드린 게 있는데 예제 파일을 예, 가지고 이 책에서 설명한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을 처음 하시거나 포토샵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그 이해를 하기에는 그냥 설명을 이제 10번 들으셔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따라서 해보시면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수정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 좀 어둡게 찍혀가지고 사진이 좀 어둡게 찍혀서 조금 밝게 하는 거. 예,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 가장 기본적인 거고 나중에 영상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어둡게 찍혔기 때문에 밝게 바꾸는 거. 그리고 이미지를 합성하는 거. 왼쪽에 있는 이런 사진이랑 오른쪽에 있는 이런 갈대인가요? 이걸 합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미지를 합치는 거. 네, 이런 것들도 포토샵에서 많이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요만큼을 이제 자른 거죠. 네.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거랑 같이 이렇게 합치는 거. 예. 이런 것들도 포토샵을 가지고 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영상 작업에서 포토샵을 가지고 많이 하는 거는 자막 만드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카메라로 촬영을 찍죠. 찍은 다음에 영상에다가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자막을 넣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자막을 넣는 프로그램들이 퀄리티가 떨어져요. 자막을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은 게 포토샵이에요. 근데 포토샵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 영상 편집 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막 넣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대부분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기에 보통 말하기 좀 없어 보인다. 좀 없어 보인다는 게 이제 그렇게 되고요. 포토샵이나 이런 전문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만들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고 조금 더 디자인이 이쁘게 나올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포토샵을 쓰는 거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자막 만들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진을 본인이 찍으면 잘 찍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찍으면 사진이 대부분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진을 자르거나 또 어두운 거는 좀 밝게 하고 밝은 건 좀 어둡게 하고 그런 작업을 이제 포토샵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정도만 포토샵을 다룰 줄 알면 영상 작업할 때 예,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포토샵을 아주 잘하시면 훨씬 더 멋있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시면 예, 따로 이제 좀 깊이 있게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사진을 편집하고 또 자막을 만들 때
영상 작업하는 사람들이 포토샵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리미어를 배우게 될 텐데요. 프리미어를 한 번도 동영상 편집하는 걸 작업을 안 해보신 분은 포토샵을 배우실 때에 그 레이어에 대한 개념에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거를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다음 프리미어 할 때 아주 빨리 적응하시는데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프리미어 때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계속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개념이 계속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따라가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는 포토샵이 한글 포토샵이에요. 근데 메뉴가 한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웬만하면 쓰지 않으시는 게 나중에 이롭습니다. 왜냐면 한글이 보통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거나 이해하기 힘든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요. 그냥 이왕이면 영어가 좀 딸리시더라도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메뉴가 영어로 된 거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앞으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포토샵을 제가 켜가지고요. 포토샵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5개 강의쯤 되는데요. 그 책이 쉽기 때문에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윈도우나 맥이나 포토샵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습니다. 네. 포토샵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너무 빨리 켜져가지고 조금 느린 컴퓨터를 쓰시면 포토샵에 한참 걸리는데요. 제 컴퓨터 좀 빨라가지고 이렇게 키시면 이렇게 뜨고 바로 이렇게 뜹니다. 네. 포토샵 CS6라고 하고 뭐 뜨는데요. 네. 좋은 컴퓨터와 안 좋은 컴퓨터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데 그런 거 좀 이해하시고 지난번에 그 카톡으로 문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를 제가 놓쳐가지고 워낙 저는 한국에서부터 기본이라서 이게 저는 인도네시아도 기본일 줄 알았는데 기본이 아니더라고요. 윈도우 운영체제가요. OS 윈도우 운영체제도 그렇고 운영체제가 32비트가 있고요. 64비트가 있습니다. 네. 포토샵은 괜찮은데 프리미어를 쓰실 때 64비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토샵이 CS 지금 저희가 6를 쓰는데요. 최근에 나온 게 CC라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판매 방식이 약간 특이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팔고 그냥 샀는데 좋아졌는데 판매 방식이 좀 애매해가지고 전 아직 잘 안 쓰는데요. 저희 영상 작업할 때 있어서 포토샵은 한 10년 전에 나온 포토샵 7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급 포토샵 기술을 모르셔도 되기 때문에 근데 가능하면 포토샵 CS6를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도 CS6를 쓰시면 좋은데 이게 64비트 전용이에요. 그래서 OS가 64비트여야 되고 프리미어는 64비트 전용이라서 혹시 컴퓨터가 윈도우가 64비트가 아니면 이게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HD 영상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HD가 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너무 커져가지고요. 프리미어 CS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CS4, CS5까지 프리미어가 약간 좀 안 좋았는데 CS5, CS6 넘어가면서 프리미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 프리미어 말고 다른 거 썼었어요. 애플에서 쓰는 나오는 파이널 컷 프로라는 거가 영화나 헐리우드나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한 3, 4년 동안 계속 파이널 컷이라는 거를 애플 전용 걸 쓰다가 이게 조금 안 좋아졌어요. 파이널 컷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리미어라는 걸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안 좋았는데 최근에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CS6를 쓰려면 64비트 전용이기 때문에 OS가 64비트가 되어야 되고 OS가 32비트와 64비트 차이는 윈도우가 32비트면 램이 4기가까지 밖에 인식을 못해요. 8기가 램을 달아도 4기가 밖에 인식을 못하고 16기가를 달아도 4기가 그러니까 느린 거죠. 64비트를 깔면 램이 이론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64비트 OS에 16기가 램을 쓰기 때문에 HD 영상 편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컴퓨터가 64비트가 지원 안 되는 컴퓨터가 가끔 있더라고요. 집사님 설명하신 대로
그걸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거를 설치를 하셔야 앞으로 수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옛날에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386, 286 시절 얘기 들었잖아요. 32비트에서 오랫동안 가다가 최근에 64비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영상 작업하실 때는 예, 거의 무조건 그냥 64비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새로 윈도우로 포맷을 하고 윈도우 64비트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포토샵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요거 할 때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메모리도 가능하면 4기가 이상을 하시는 게 앞으로 작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난주에 뭐 SSD랑 여러 가지 USB 3.0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저거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렸고요. 이것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카톡이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도 드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샵을 켜시면 혹시 포토샵 켜셨어요? 혹시 다 가지고 계시죠? 포토샵. 예. 많은 학원이나 많은 책에서 포토샵의 기능을 주로 설명하는 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좋은 선생님한테 제가 옛날에 배워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토샵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포토샵을 켜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포토샵 켜시면 화면이 뜨는데 초등학교 미술 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에 딱 앉으시면 책상 위에다가 스케치북을 하나 펼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붓과 팔레트를 올려 놓으시고 물감을 쭉 아니면은 물감 말고 뭐 크레파스 옛날에 뭐 유명했던 크레파스 그거 가지고 이제 색깔을 색칠하는 그거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상 위에다가 붓도 놓고요. 연필도 놓고 이게 스케치할 때 뭐 사비 연필 한쪽에는 팔레트에다가 물 담아 놓고 그리고 물감 아니면 크레파스를 놓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게 포토샵을 키는 겁니다. 포토샵을 처음 실행시키는 거가 책상 위에다가 한쪽에는 이렇게 도구들을 두는 겁니다. 볼펜도 두고요. 아니면 연필도 두고 여러 가지를 두는 거고요. 한쪽에는 팔레트랑 여러 가지를 두는 거죠. 주로 이렇게 키면 오른쪽에 저렇게 뜨고요. 왼쪽에 이렇게 뜨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런 붓이랑 이런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오른쪽이 쉽게는 미술 시간의 팔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감들을 놓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기 위에는 메뉴가 나오니까 뭐 윈도우든 맥이든 상관없이 메뉴는 저기 위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책상 위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 이제 된 거죠. 이제 기본적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도화지를 꺼내는 거잖아요. 도화지를 꺼내면 스케치북을 꺼내기도 하고 흰색 도화지. 보통 미술 시간에 뭐 그림 그리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흰색 스케치북을 가져오지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까만색을 가지고 오지는 않죠. 너무 쉬운 거라 가지고. 흰색 도화지를 제가 꺼내 볼게요. 흰색 도화지를 꺼내는 게 이게 파일 메뉴를 누르고요. New라고 하면 흰색 도화지를 꺼내는 겁니다. 딱 누르면 이제 이런 게 떠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OK를 누르시면 흰색 도화지가 나왔어요. 흰색 도화지가 나왔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흰색 도화지가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흰색 도화지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손으로 하시는데 이제 마우스로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면 뒤에 조명을 끌까요? 뭐든지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위에 있는 걸 클릭하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를 작업할 수 있는 툴인데요. 마우스를 가지고 오면 무브 툴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컴퓨터 하면서 제일 쉬웠던 게 가지고 가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영어라서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하여튼 뭐 다 설명해 주니까요. 이런 무브 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보다 보면 여기 붓 모양 보이세요? 여기 붓인데요. 이걸 누르면 이제 붓이 되는 거고요. 브러쉬 툴이라고 영어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오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모양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픽 툴을 사용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게 마우스 포인터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느냐. 화살표에 있는데 제가 붓을 누르고 이 도화지 앞으로 가져오니까 이렇게 조그맣고 동그랗게 됐거든요. 이게 붓 사이즈예요. 붓 사이즈가 요렇다는 겁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글씨도 쓸 수도 있고요. 네. 엄청 어렵습니다. 마우스를 하기 때문에. 예, 예. 포토샵으로 그래서 이렇게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죠. 네. 예, 너무 쉽죠. 네. 그 다음에 이 붓 밑에 보면은 네모나게 생긴 거 이게 지우개예요. 마우스 가면 이레이저 툴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 지우개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이것도 가져가면 지워집니다. 네. 쉽죠. 네. 이렇게 그냥 계속 지우시면 돼요. 예,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예. 다시 이제 그림 그릴 때는 붓 누르시고 요거 지우개 누르시고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안 되세요?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뭐 기존에 포토샵을 몇 번 사용하셔가지고 예,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너무 쉽죠? 예. 근데 까만색으로 나와가지고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색깔을 바꿀 때는 여기 밑에 내리시면 여기 까만색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예, 위에 거 까만색 보이세요? 너무 작아서 요거 네. 이걸 누르면 예, 컬러 피커라고 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 색깔을 요렇게 아무거나 예, 요렇게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이 붓을 해야 되는데 지우개를 해가지고 예. 붓 색깔이 예, 바뀌었습니다. 예. 붓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색깔도 해볼게요. 네, 다른 색깔 이렇게 하시면 예, 다른 색깔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만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그림 그리라고 하면 엄청 잘 그립니다. 예. 예, 워낙에 뛰어난 애들이라서 이거 가지고 예, 달도 그리고요, 해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예, 요 정도는 윈도우에 있는 그림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지우개를 가지고 예, 지울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붓을 가지고 지우개를 했는데 네. 예. 네. 제가 했는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못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너무 붓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붓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싶어요. 붓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사이즈를 좀 크게 하는 건데 여기 사이즈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하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금방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개로. 예. 금방 지울 수 있고 다시 붓을 선택하려면 붓은 또 사이즈가 13이네요. 사이즈를 좀 더 키워 볼게요. 키우면 이제 붓이 이렇게 좀 크게 네, 크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도화지를 완전히 할 수 있고요. 너무 좋은 게 옛날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가르치면 선생님들이 싫어하죠. 예, 도화지도 다 버려야 되고. 예, 그런데 이제 디지털이고 컴퓨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지 색깔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예, 기존에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걸 가르치면 너무 시시하실 텐데 예, 그래도 예, 처음 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우개를 가지고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이즈를 작게도 할 수도 있고 크게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지우개나 붓의 모양을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이런 지우개도 되고 붓도 모양을 바꾸면 이런 식의 붓도 되고요. 예, 붓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수많은 그 종류의 붓과 연필들을 가진 거를 이 컴퓨터 안에 다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여기까지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죠? 네. 네.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지금 이게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그림을 다 그렸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프로그램을 꺼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보통 말하는 대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림 파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파일 누르고 세이브 누르면 되죠. 네, 이 정도는 다 아시는 거니까 세이브 누르면 이런 게 뜨고요. 이름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그럼 이제 연습이니까 제가 테스트라고 하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오케이 딱 하시면 방금 제가 만든 게 여기 생겼습니다. 이거 이겁니다. 이거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하지만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고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깨지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확대를 하면 안 되죠. 영상이나 비트맵 방식의 이런 이미지들은 확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이 이렇게까지가 되시면 이제 포토샵이 기본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토샵을 끄게 되면 저장했기 때문에 그냥 꺼지는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렇게 계속하면 한 6개월을 하셔야 됩니다. 6개월 하셔야 되는데 가장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포토샵을 켜보겠습니다.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설명해 드리면 포기하실까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미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도화지를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도화지를 꺼내 보겠습니다. 파일을 누르시고 도화지를 꺼내 볼게요. 도화지를 꺼내는데 New를 딱 누르면 이제 도화지를 꺼내는 시간입니다. 요거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요거 설명해 드리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ew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Name이라고 있죠. Untitl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어려워요. Untitled가 뭔가 제목이 없다는 뜻이고요. 제목을 정해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일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제목을 정해주는 건데 제목을 정해주셔도 되고 안 정해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제목을 정해주시는 게 좋죠. 처음이니까 연습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니까 아카데미라고 적겠습니다.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옛날에는 한글로 하면 에러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영어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카데미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아카데미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거기 보면은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프리셋이라는 거는 용어가 영어라서 어려운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토샵 만드는 사람들이 쉽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프리셋 이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세팅해놨으니까 이거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쉬운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일일이 막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프리셋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이거 보고 하세요. 아주 쉽습니다. 이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프리셋을 보면 여기 클립보드로 되어 있는데 딱 누르면 아주 친절하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디폴트 포토샵 사이즈라고 있고 US 페이퍼로 되고 인터내셔널 페이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보통 많이 쓰는 A4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포토가 있고 웹이 있고 있는데 정말 친절하게 필름 앤 비디오가 있어요. 너무 잘 된 거죠. 저희는 영상을 할 거기 때문에 필름 앤 비디오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밑에 커스텀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포토샵이 처음에는 출판 인쇄를 많이 하다가 영상 필름으로 워낙 많이 쓰니까 영상 필름 쪽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A4지나 출판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인터내셔널 페이퍼를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는 US 페이퍼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영상을 할 때는 이제 필름 앤 비디오를 하면 되고요. 모바일 디바이스도 생겼죠. 모바일이 워낙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는 하실 필요 없고요.
필름앤 비디오를 하시면 딱 누르는 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필름앤 비디오를 쓰시면 돼요. 예. 그냥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영상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본값이 나오잖아요. 사이즈에 NTSC DV라고 나옵니다. 예.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쓰던 SD 방식. SD가 있고 HD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SD가 무슨 말인가? 원래 SD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HD가 나와서 원래 옛날에는 NTSC DV라는 걸 썼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HD가 나왔기 때문에 HD는 고화질이라는 뜻입니다. 고화질. 하이 데피니션 고화질이 나와서 그럼 SD는 저화질인가? 하기에는 너무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데피니션 해가지고 기본 화질 그리고 고화질 요즘에 나오는 게 울트라 HD라고 해서 초고화질 예,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 화질, 고화질, 초고화질. 제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초고화질 되려면 한참 남았고요. 예, 한국은 이제 거의 HD로 갔고요. 근데 지금 다 HD 시대이기 때문에 HD를 하시는 거죠. NTSC DV는 SD 기본 화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설명에 처음에 말씀드린 720480이라고 했는데 720개의 점과 480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한 화면을 만드는 거. 요거 이제 안 쓰니까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많네요. 이 중에서 예, HDV나 HDTV 이걸 하시면 됩니다. 예. HDV나 뭐 다 똑같은데요. 예, HDTV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HDTV를 치면 1920-1080. 예. 이게 HD. 저 TV 사러 가시면 풀 HD라고 해서 1920-1080이라는 걸 많이 쓰는 게 많이 있으세요. 네. 1080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시죠. 네. 예. 요렇게 하셔서 작업하시면 영상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안 보셔도 돼요. 그 밑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려요. 그 밑에 있는 거는 하다가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K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희가 평상시 TV 보는 사이즈죠. 예. TV 보는 사이즈로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아카데미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파일을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카데미 그리고 골뱅이하고 33.3% 그리고 RGB 그리고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33.3%라는 거는 그렇게 작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예, 원래 100%로 키우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거 있으시죠? 요게 돋보기거든요. 돋보기. 줌 툴을 이렇게 해서 한번 플러스가 생기면 누르면 이렇게 확대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예, 뭐 이렇게 줌 아웃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영상을 하실 때 쓰시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이런 그림을 영상에 쓰진 않고 예, 자막을 넣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여기 T라고 있어요. T. 예, 요걸 딱 누르고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부터 이제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글자가 안 보이네요. 네. 여기 보시면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 여기 보이세요? 예,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보여서 그러는데 글자 색을 예, 까만색으로 바꾸고 OK를 하고 다시 적으면 뭐라고 나오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네요. 그러면 워드 프로세서하는 건 똑같이 여기 위에 보면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처음이시니까 네. 다시 T를 해가지고요. T를 누르는 순간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 상단부에 예, 그거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워드 프로세서를 하는 거랑 똑같으세요. 여기서 이제 폰트 고르고 예, 폰트를 고르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골라서 누른 다음에 한글로 해볼까요? 네.
연합교회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이 상태가 있으면 계속 글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항상 포토샵에서는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하려면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누르셔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거 무브 툴을 누르시면 뭐 깜빡깜빡 하는 게 사라졌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처럼 네,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네. 아유,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네. 아직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된다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포토샵에서 제일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한 도구는 이 많은 도구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두 개, 예, 제일 위에 있는 요 두 개랑요. 그 다음에 이 T라는 거, 요 T 텍스트 넣는 거, 그 다음에 이 돋보기하고 여기 색깔 바꾸는 거. 예. 영상 작업할 때는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 예, 됩니다. 네. 제가 도구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잘 되시면 저장을 하셔도 되고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X를 누르면 여기 X를 누르고 예, 세이브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하시면 이제 도화지가 사라지죠. 네. 네,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없애시면 됩니다. 용량만 차지하니까. 다시 도화지가 없는 처음 화면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 과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다 이해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 지금 다시 제가 중요한 개념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한번 그렇게 하셨으면 다음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영상 쪽이기 때문에 저 영상을 중심으로 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한 5분 안에 예, 제가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또 포토샵 중요한 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파일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도화지를 꺼내 볼게요. 예, 뉴를 하시면 또 이게 나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예, 또 이름을 또 해볼게요. 네, 아카데미.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그냥 02라고 예, 그럼 01을 많이 하니까 하고 프리셋은 비디오 필름앤 비디오 예, 하면 예, 사이즈는 HDTV 이거 하면 됩니다. 네. 이 HDTV로 해서 이 사이즈를 하지 않고 나중에 HD를 하는데 이미지가 사이즈가 작아버리면 나중에 영상 작업할 때 이미지가 깨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HD에 맞게끔 사이즈를 하셔야 됩니다. 더 큰 거는 괜찮은데요. 작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예. 큰 거를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는 큰 거를 작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작은 거를 크게 확대해 버리면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사각형으로 보니 그걸 깨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사진을 저희가 찍으면 워낙 화질이 좋기 때문에 큰 사진을 작게 줄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작은 거를 크게 해버리면 이제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벡터 방식은 괜찮은데 예. 요거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이제 프리셋 한 거고요. 이렇게 1920이 있고 1080이 있고 여기 픽셀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픽셀이라는 거 생소하신 분들은 예,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항상 픽셀로 하니까 예, 픽셀로 보시면 돼요. 픽셀은 픽처 엘리먼트에 이게 합쳐서 그냥 만들어진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을 구성할 때 있어서 점 하나를 쉽게 그냥 픽셀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1920은 1920개의 점, 예, 그리고 세로로 1080개의 점, 그게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해상도, 예, 레졸루션은 해상도가 나오는데요. 영상에서는 해상도가 72 이상이면 됩니다. 예. 해상도라고 많이 드는데 해상도만으로도 또 설명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다 나쁘다 이미 뭐
뭐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해상도가 좋다 나쁘다는 많이 아시니까요. 예, 해상도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그거 의미가 여기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여기 72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 72로 했어요. 근데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일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파일 사이즈가 커지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하실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영상 작업할 때 있어서 최소한 72 이상이면 이제 영상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뭐 출판 인쇄하시는 분들은 뭐 150, 200, 300 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랑 출판 인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2 이상이면 돼요. 나중에 그냥 포스터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72로 하시면 포스터 제작하는 데는 좀 안 좋아요. 영상 제작하실 때는 괜찮은데 포스터는 150에서 300 이상 하셔야 포스터 하는 데는 좋습니다. 출판 인쇄니까. 근데 영상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컬러 모드라고 해서 RGB 컬러로 되어 있고 8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8비트 이상이면 됩니다. 8비트보다 크면 되는데요. 눌러보시고 나중에 16비트, 32비트 16비트, 32비트 하시면 좋은데 용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힘들 8비트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도 되기 때문에 프리셋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요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되면 되고요. 그 밑에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제가 참고로 기본 상식으로 RGB라는 게 있고요. CMYK라는 게 있는데 RGB는 영상에서 쓰는 거고요. 이 CMYK는 출판 인쇄에서 쓰는 겁니다. TV를 사시면 TV 뒤에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이 RGB라고 되어 있고요. CMYK는 프린트를 사시면 프린트에 잉크 넣잖아요. 잉크 넣을 때 꼭 4개를 넣어요. 4개.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잉크젯 프린트를 사시면 4개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인쇄를 하게 되어 있고요. TV 영상은 레드, 그린, 블루 3가지 색깔로. 레드, 그린, 블루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요 색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2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왕 배우시니까 아시면 좋고요. 영상은 RGB로 하는 거고 이거는 CMYK. 이거는 출판 인쇄에 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시면 나중에 좀 아는 척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은 빛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물감, 인쇄로 하는 건데 빛은 모이면 흰색이 돼요. 빛은 모이면 흰색이 되는데 물감은 모이면 까만색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감을 다 모아버리면 까만색이 됩니다. 빛은 다 모으면 하얀색이 됩니다. 그래서 물감은 다 모이면 까만색이 되기 때문에 흰색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흰색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은 모이면 하얀색이 되기 때문에 TV가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에서 시작해서 그 빛을 가지고 사진을 표현하는 겁니다. 2가지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죠. 빛은 모이면 하얀색이 되기 때문에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요거는 까만색이 되기 때문에 흰색에서 출발해서 회색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 2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제일 안 좋은 게 흰색이고요. 출판 인쇄는 제일 모이면 까만색이 되기 때문에 까만색이 되면 좀 힘들어지죠. 영상은 흰색이 힘듭니다.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촬영하면 좀 안 좋아요. 촬영할 때 배경이 흰색이면 안 좋습니다. 흰색은 TV에 모든 색이 모이면 흰색이 되기 때문에 TV에서는 흰색이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모이면 흰색이 되기 때문에. 그거가 아주 중요한 건데 나중에 촬영할 때도 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촬영할 때 흰색 옷을 입고 하면 제일 안 좋고요. 배경이 흰색이면 안 좋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출판 인쇄를 할 때는 이 RGB가 아니고 CMYK라는 이걸로 가시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저희는 영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비트맵이 있고 그레이스케일이 있고 이렇게 알피노 그레이스케일은 게 흑백으로 나오는 거고요. RGB 컬러 저희가 영상에서 쓰는 거 2가지만 상식으로 하시면 CMYK라고 이거는 출판 인쇄물에서 쓰는 건데 가끔 출판 인쇄물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CMYK로 된 거.
이거를 프리미어에서 불렀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리미어에서 분명히 사진은 다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사진 파일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프리미어에서 안 되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포토샵에서 열어보면 CMYK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출판 인쇄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이제 그 파일을 못 쓰는 거죠. 네. RGB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더 이상은 이제 모르셔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OK를 하시면 아까 전에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예. 나왔고요. 시간이 갔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잠깐 쉴게요. 여기서 나왔는데 이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LAYERS라고 해서 레이어라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백그라운드에 흰색 도화지를 제가 꺼낸 겁니다. 예, 이게 도화지를 하나 꺼낸 거고요. 지금부터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가 왜냐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레이어가 있는데 옛날에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도화지에다 한번 그림을 끝나버려요. 다시는 쓸 수가 없는데 컴퓨터는 너무 좋은 게 이 흰색 도화지 위에다가 OHP 필름 아시죠? 투명한 OHP 필름. 투명한 OHP 필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색 도화지 위에다가 투명한 OHP 필름을 하나 올리고 거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또 OHP 필름을 하나 올리고 그림을 하나 그러면 층이 쌓이잖아요. 층이 쌓이지만 그냥 볼 때는 그냥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되는 거. 그게 이제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해서 보여드릴게요.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건 흰색 도화지예요. 그냥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메뉴에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레이어라고 있고 여기 뉴라고 있는데요. 뉴라고 하면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OHP 필름을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레이어에 뉴에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 딱 클릭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서 OK를 딱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도화지 위에 OHP 필름을 올렸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전혀 분간이 안 되는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백그라운드가 있고 레이어라는 게 생겼어요. 예. 백그라운드 도화지 위에 OHP 필름을 하나 올린 겁니다. 예. 레이어가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레이어라는 거가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아까 전에 요 붓이 됐네요. 붓 돼 있고 색깔을 예, 이런 핑크색으로 하나 해서 제가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 가지고요. 네. 일반적인 걸로 해서 예. 동그라미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네. 다 했으니까 다른 데 터치하지 마시고 다 끝났으면 다시 제일 위에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제일 위에 있는 게 무브 툴이거든요. 무브 툴. 여기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니까 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뭔가 생겼죠. 예. 백그라운드가 있고 레이어가 있는데요. 백그라운드가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 레이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무브 툴을 가지고 움직이면 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OHP 필름을 하나 더 까는 겁니다. 레이어 뉴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할게요. 레이어 2가 되고요. OK를 누르면 오른쪽에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있고 레이어 1이 있고 레이어 2가 있어요. 예, OHP 필름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제가 또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예. 붓을 누르고 색깔을 다른 걸로 해가지고요. 완전히 다른 색깔로 해서 OK를 하고 제가 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볼게요. 네,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러면 핑크색 위에 파란색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미술 시간에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틀렸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컴퓨터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다시 무브 툴을 클릭하고 예, 레이어 2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걸 움직이면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네. 밑에 건 상관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모든 거는 이 개념에 의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 이걸 옆에서 볼 수 있으면 예, 흰색 도화지 위에다가 예, 그 다음에 분홍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파란색 동그라미 올라갔는데 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레이어 1을 클릭을 하면 밑에 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레이어 1이 밑에 있고 레이어 2가 위에 있습니다. 예. 위치를 바꿔볼게요. 예. 1번과 2번의 위치를 바꾸는 거는 1번을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요. 그러면 위치가 바뀌었어요. 예. 위치가 바뀌었죠. 네. 밑에 걸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네. 네.
여기까지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누르시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카데미 02.psd라고 뜨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포토샵 파일이 되는 거예요. 예, 아카데미 02.psd를 저장을 딱 하면 이 파일은 오로지 포토샵에서만 볼 수 있는 파일입니다. 예, 저희가 평상시에 보던 JPG 파일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포토샵을 끄면 바탕화면에 이런 파일들이 생기는데 요즘은 PSD가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 뭐 그냥 볼 수 있게끔 되는데 원래는 포토샵을 위한 포토샵용 프로그램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AI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고요. PSD는 포토샵을 만들었을 때, HWP는 아래 한글로 작업하면 HWP가 되고, 워드로 작업하면 DOCX, DOC, 엑셀은 엑셀, 그 같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